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영동1고 통합사회 수업 맡은 강사 최성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동1고 통합사회 내신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설명을 쭉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갈게요. 제 소개 학력, 양력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통합사회 인강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합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우선 간략하게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름부터 통합사회인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계열의 사탐 과목들이 통합되어 있다. 이 한 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통합사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1학년 말고 이제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사탐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수능까지 치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윤리 계열에 해당하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일반 사회 계열의 과목에는 원사탐,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리에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 2, 3학년 친구들이 공부하고 수능까지 치르게 되는 건데, 1학년들이 배우는 이 통합사회는요, 저 모든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차를 보시면 통사 3단원이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인데, 자, 요 파트는 알고 보면 이제 고3들이 공부하는 세계지리 과목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4단원의 문화와 다양성을 보면, 자,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고3 과목 중에 세계지리랑 일반 사회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과목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개별 원사탐에서 내용을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번에 1학년 친구들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 세대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까지 통합사회는요, 작년 친구들까지만 해도 고1 때만 배우는 고1 내신 과목이었죠. 자, 근데 이제 요번 1학년 친구들부터는 고1 내신 과목으로도 통합사회를 공부하게 되지만 2년 뒤에 고3 때 가서 수능을 위해서 또 통합사회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만나는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교과서상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통합사회 교과서가 한 권이었었고, 그 안에 총 9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 1학년 친구들부터는 교과서도 2권을 받게 되고, 통사 1에 5개, 통사 2에 5개 단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사 1을 1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되고요. 통사 1을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9개 단원에서 도합 10개의 단원이 된 건데, 그럼 내용이 많이 늘어났나? 혹은 내용이 바뀐 걸까? 라는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존 교과서의 목차가 여기 나와 있고요. 요 두 파트가 이제 통사 1, 통사 2 해가지고 올해 1학년 친구들이 보는 교과서의 목차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잠깐 요 두 개의 목차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요 제목들과 요 제목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걸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쭉 공부해 왔던 거 요번 1학년 친구들도 똑같이 배우게 되는 건데, 우선 한 단원이 늘어난 건 뭐냐면 원래 있던 1단원을 2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한 단원이 추가가 된 거고, 기존에 아예 없던 내용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약간 추가된 내용들은 있지만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완전 새로운 과목을 우리 아이가 막 실험지 않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또 등급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는 9등급제였었더라면 요번 1학년 친구들부터는 내신 5등급제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등급에 들었던 친구들도 개편이 되면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뭔가 내신 따기 쉬워졌겠다 라고 너무 좋아하시기만 하면 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갈 거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등급, 얘가 몇 등급 받았었지?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2등급이었어요. 그럼 아, 얘는 2등급 정도 되는 친구구나 라고 대학에서 평가를 했을 걸, 개편이 되면서는 얘가 2등급이야? 이러면 옛날이랑 조금 그 친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겠죠. 여기 2등급이면 좀 잘하는 애네 했던 반면에 여기로 가면 뭐야? 얘 24%에 해당되는 애야? 좀 공부를 좀 많이 잘하진 않는가 본데?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이제가 되면서 오히려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 이제 학점제로 바뀐 거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옛날에 단위수라고 표현됐던 것이 이제는 학점이라고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건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기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있는데 여기 필수 이수학점이 888로 동일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각 과목마다 시험을 보고 이 과목들 등급에 총합을 이제 합산을 해서 1학년 1학기 총 몇 등급, 1학년 2학기 총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전체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 학점이 똑같다라는 말은 반영 비율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우리가 흔히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통합사회가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반영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사회가 조금 비주요 과목,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과목 이렇게 여겨졌었더라면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는 실제 수치상으로도 얘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시하고 넘어갈 과목이 아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우에 통합사회를 약간 이제 빈 부분을 채워주는 효자 과목으로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약해요. 혹은 영어가 너무 약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자꾸만 좀 다른 친구들한테 밀리는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은 그래, 어차피 나는 수학은 평소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기서 깎여 먹는 등급을, 어차피 반영 비율 똑같으니까 통사로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빈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왜냐하면 통합사회는 단기간에 점수를 성실하기만 하면 올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다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그럼 내신 특공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통합사회는 모든 학교들에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팀 티칭 방식으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사 1 교과서에 지리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요, 일반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원사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나는 지리교육과를 나와서 지리를 평생 공부하는 쌤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지리만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통합사회 수업 1학년 수업에 들어가시면 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잘 수업을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 정치, 법, 경제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수업을 못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사탐 선생님들이 팀 티칭으로 1학년 수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확 늘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져가게 돼요.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평생 지리만 수업하고 2, 3학년에서 지리를 계속 가르쳤는데 1학년 통사 수업에 들어가니까 교과서 안에 있는 지리 파트 내용은 너무 적어요. 적고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애들 이제 줄 세우기, 내신 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요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3학년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프린트,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거기서 실제 시험 문제까지 출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들이 수업이 되는 거고 교과서 밖에 있는 3학년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시 문항들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실제 주요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원래 아예 안 나오는 한국지리 내용이고요. 요거 세계지리 내용이고요. 요거는 윤리와 사상 내용이고요. 요것도 세계지리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고3 수능형 경제 파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원사탐 즉 고3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1학년 통사 수업에서 시험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회문화에서도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가장 어렵다 킬러라고 하는 계산, 도표 분석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고3 재수생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1학년 내신에서 시험 문제로 그대로 갖다가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사회 문제집만 풀고 시험 보러 가면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다 틀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글을 정말 바로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얼마 안 된 글이죠. 학부모님들이 써놓은 자유 게시판인데 고1 통합사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우리 아이가 2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이제 시험을 못 봤대요. 근데 아이 말로는 문제집을 2권을 다 풀고 갔고요. 모르는 문제도 없고 다 맞았대요. 시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바닥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시중 고1 문제집 다 풀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실제 학교 기출에서는 쌤이 맘대로 갖고 와서 가르친 고3 내용을 출제를 하니까 아무리 고1 문제집 풀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애도 문제집 2권 반을 잘 풀고 갔는데 막상 학교 가니까 64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고3 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영동일고는 어떤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연 영동일고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보시면 자, 우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쭉 분석해 본 결과 기출문제 시험 난이도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전혀 쉬운 편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중상에서 어떤 때는 이제 되게 어려운 중상에서 상의 시험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제를 분석해 보니 자, 우선 영동일고도 당연히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교과서만으로는 절대 수업을 하지 않고 부교재나 유인물 같은 걸 확인한 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신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당연히 원사탐, 고3 내용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되게 선생님이 정말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이죠. 굉장히 이런 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 뭐 인권 지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요. 그런 지역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자잘자잘해 보이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고3 수능형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특했던 부분이 요건 되게 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라 열심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는데 단원 융합형 문제들도 나와 있었어요. 요거는 정말 쌤이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사 안에는 뭐 몇 단원은 세계지리 내용이고 몇 단원은 뭐 사회문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원사탐 내용이 쭉쭉 들어가 있는데 이 2개의 단원을 즉 지리 내용이랑 사회문화 내용을 한 문제 안에 섞어가지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은 되게 모든 걸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되게 많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변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는데요. 타임어택을 주는 유형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학교 프린트 혹은 교과서 내용 달달 암기해봤자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냈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문제 자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문제를 내시는 거죠.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게임 유형을 낸다든지 이런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런 문제가 바로 타임어택 유형이에요. 갑자기 먹이 배합을 통해서 뱀의 길이를 추론한 애를 고르라는데 뱀은 자원의 특징을 바르게 배합할 때마다 1cm씩 늘어난다. 뭐 1에서 4재료 중 1개씩 꺼내서 먹이를 배합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당황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독특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봐도 이게 뭐야 싶을 텐데, 자, 그냥 문제 자체를 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타임 어택의 유형, 이런 문제들도 많았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서술형 문제인데, 통합사회는 서술형, 주관식도 나옵니다. 자,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디테일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료 해석을 잘 해가지고 문장형으로 답을 써야 하는, 한 문제에 무려 4가지를 묻고 있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요거는 수능형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는 건데, 수능형 문제 중에서도 타임 어택 유형입니다. 이것도. 자, 요거는 고3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빵꾸를 막 뚫어놓고 배점을 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암기만 해서는 빨리 풀어낼 수가 없고, 그냥 애초에 열심히 개념 숙지한 다음에 저런 유형의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만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절대로 혼자서 프린트 암기만 해서는 잘 볼 수가 없는 시험인 거예요. 고1 문제집만 풀어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내용인데 고3 내용에 나오는 것들을 선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교환 조건, 교역 조건 같은 거 사실 통사 교과서에는 없어요. 고3 수특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학원 없이, 뭐 강의 없이 혼자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학교에 가서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런 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중 문제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우리 학교 쌤이 고3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걸 알아도 이것들을 어떤 과목에서 이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원사탐 중에, 그리고 어떤 고3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거는 사실 저 같은 강사 선생님들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냐, 당연히 통사 기본 내용은 기본 문제로 많이 이렇게 깔려서 나오니까 기본 내용도 수업을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매우 지역적인 부분들, 이것도 다 이제 대비를 시켜줍니다. 타임 어택 유형, 고3 유형 다 연습을 하는데, 수업은요 4회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학교 자료 대비, 여기에 아마 초점을 맞춰지겠죠. 당연히 내신 대비 강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프린트를 받아오면 그거를 제가 다시 받아서 요런 내용 요런 내용 요런 내용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문제 제작을 하든지 변형을 하든지 고3 내용 문제들을 끌어오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사는 서술형 주관식 대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혼자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식이나 서술형 같은 것도 문제풀이 많이 시킨 다음에 정말로 얘가 완벽하게 암기가 됐는지 문제풀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이제 많이 제공해 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구할 수 없는 수능형 문제, 타임 어택 문제, 고난도 문제를 많이 연습시킨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 수업마다 수업 후에 우리 아이가 과제는 제대로 해왔는지, 이전 수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그럼 복습 테스트는 몇 점 정도 받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매번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뭘 하냐, 우선 예를 들어서 복습 테스트를 얘가 제대로 못 봤어요. 딱 봐도 이해를 못한 게 느껴지면 그냥 걔 불러다가 다시 뭐 가르쳐주고 다시 복습시킨 다음에 테스트 진행하게 되고, 숙제를 만약에 미완료자라고 돼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이제 숙제를 시키고 가야죠. 그리고 원하는 학생 누구나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숙제도 잘 해오고 복습 테스트도 잘 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질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다 알긴 알겠는데 약간 이런 거는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그런 친구들도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통사는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어려운 파트고 이런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3월 30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니까 수업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